자, 부총리, 사람 중심 경제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도대체 사람 중심 경제가 뭡니까? 저희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의 틀은 공정경제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사람 중심 또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왜 사람 중심이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의 정부의 또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물적 성장, 양적 투자에서 치중을 해와서 개발연대에 좋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의 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이제는 물적 투자,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 또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이런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 분배 개선도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부들은 사람 중심 경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람의 중심을 뒀었죠. 그렇지만 차별화가 된 게 뭡니까? 양적으로 보다 사람의 중심을 둔 것도 그렇지만 예컨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SOC 예산 줄인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드린 것이 이제까지의 성장과 경제의 패러다임이라는 물적 성장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인데 그 사람 중심이 소득이라든지 또는 양극화에서나 소득 재분배 면에 있어서의 해결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노동의 질적 개선 이런 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죠. 과거 정부도 지금 부총리 취임하신 지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생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 경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산실장할 때나 기획부처장 차관할 때나 공무원할 때도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했고 그것은 여러 군데서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득 분배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자, 97년 외환위기 이후 4번의 정부 중 소득 분배가 악화된 정부, 개선된 정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 가지 통계를 어떤 것에 다를 것입니다. 근데 진위계수 쓸 것일지. 진위계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위계수 쓸 경우에 글쎄요. 아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할 거 없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소득 분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자, 전광판을 다시 봐주십시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서에서 사용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대로라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으니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분배가 개선되었으니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통계 하나 가지고 어느 정부가 소득 개선에 더 업적이 있으냐 가지고 저는 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어느 정부가 했던 것에서 지금 큰 관심도 없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어쨌든 간에 과거 특히 한 20여 년 동안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위기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전반적인 소득 분배 악화나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의 제한, 사회 갈등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부도 소득 분배에 대해서 악화시키려는 정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저희는 보다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재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몇 프로 얼마나 올랐죠? 내년도에 16.4% 올라갑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상 정도 한 평가를 해 주시죠. 최근 평균에 비해서 한 9.1% 정도 올라가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우려 듣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또 그런 분들의 고용하고 있는 고용의 혹시 감소 이런 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인상률로 결정이 되었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이제 어려움 또 아까 어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득분위 1분위에 최근에 근로소득의 중심을 둔 소득의 감소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과 이 노동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과 또 내수 진작 또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개발 이런 측면에서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감당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금 절반 이상 지원하기로 하시죠. 저희가 지금 3조 정도를 그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게 임금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진국 중에서 세금으로 민간기업 임금 인상 직접 지원한 국가 있습니까? 없진 않고요. 또 직접 지원하는 국가예요. 어쨌든 간에 보조금 형태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세제 있죠. 지원 이런 거 우리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분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국가가 있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안 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가면서 이렇게 사상 최고폭으로 정책 결정을 하셨는데 후회 없으십니까? 소신 밝혀주십시오. 예, 저는 제 소신과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뭐 제 소신하면 이상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우려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면은 과연 그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정말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냐는 측면에서의 그 정부로서의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조 지원 방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것이 자선이었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민간기업 임금 인상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는다는 전제하에 임금 협상합니까? 협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 노사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 심의에서 그 정부의 그 지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 결정을 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감당 가능 못한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감당 대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세금 지원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풋이나 그렇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16.4%라든지 또 7,530원이죠.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를 보고 이제 정부로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대책을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 원 세금 내년 한 해만 지원합니까?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네?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직접 지원에 대한 기관이나 또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처럼 내년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한시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다만 언제까지 한시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한 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 중소기업을 제가 한해란 말씀 안 드리고 한시 기간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안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3조 원 지원이 지금 당장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1년짜리 미끼 상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기업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시적인 원칙은 갖고 있고 시장에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정부와 같은 지원을 연년셋에 한구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지원의 기간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연착륙시킬 것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이죠. 네, 전 국민이 듣고 있으니까 부총리 소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보도에 보면은